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입니다. 현재 시각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아침 6시 34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약간 불분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실 나들목에서 잠실 한강공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타고 이동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미세먼지가 그제부터인가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아침 제가 자전거 출근길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전망하는 유튜브를 촬영했었는데요. 만 24시간 정도가 흐른 오늘 아침 현재 지금이 6시 35분인데요. 한 1시간 반 정도 전인 오늘 새벽 5시 정도에 YTN 뉴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 하원 의원 선거는 야당인 공화당이 승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새벽 5시 YTN 뉴스 기준 개표 상황을 보면 하원 의원 435석 중에 공화당이 203석, 민주당이 187석, 개표가 한 390석 정도가 완료된 상황에서 공화당이 203석, 민주당이 187석으로 공화당이 민주당을 한 대략 15석 차이로 앞선 상황이었고요. 개표가 안 된 게 한 45석 정도 된 상황이었는데 개표 추이를 감안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미국의 중간선거는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부터 지금까지 88년의 역사 속에서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즉 집권당이 승리한 경우는 3번밖에 없었습니다. 193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민주당, 그 다음에 1998년 빌 클린턴 당시의 민주당, 그 다음에 2002년 아들 부시 대통령 당시의 공화당, 이상 3차례만 집권당이 승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딱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중간에 치러진다 해서 중간선거라고 하는데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88년의 역사 속에서 집권당인 여당이 승리한 경우는 딱 3번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하원 의원은 하원과 상원을 다 이겨야 승리한 걸로 보는데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길 게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상원은 원래 상원도 집권당인 민주당이 패배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접전을. 자,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정상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다시 질주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르막길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절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마스크를 고쳐 썼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상원은 의석수가 100석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다 보니까 인구수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는 하원 의석수가 많고요, 반면에 알래스카주나 하와이주처럼 인구수가 적은 데는 하원 의원수가 적은데요, 그러다 보면 인구수가 많은 주가 인구수가 적은 주를 무시하고 압도하면서 국정을 펼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 뽑습니다. 각 주마다 2명씩 해서 총 50개 주니까 100명의 의석이 상원의 의석수인데요, 이번에 상원은 하원과 마찬가지로 상원도 야당인 공화당이 승리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원 총 100석 중에 현재 개표가 완료된 결과는 공화당이 49석, 민주당이 48석입니다. 나머지 3석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그 3석이 어디냐면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그 다음에 조지아주입니다. 자, 그래서 그 3석이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공화당이 49석, 민주당이 48석을 확보를 한 상태인데요, 나머지 3석,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그 다음에 조지아주입니다. 그런데 그 3석의 미확정 주 중에 조지아주는 결선 투표를 하는 걸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지아주. 왜냐하면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연방 의원 선거에서 1위 득표자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오늘 2시 한쯤 전 개표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현직 연방 의원이 49.4% 득표고, 야당인 공화당 후보가 48.5% 득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개표 98%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요, 한 2시간쯤 전 개표율이 98%인 상황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의 현직 연방 의원이 49.4% 득표, 야당인 공화당의 후보가 48.5% 득표였는데요, 그 추세로 가게 되면 양쪽 다 과반 득표가 안 될 걸로 확실시 돼서 다음 달, 즉 12월 달에 조지아주 연방 의원은 결선 투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군데,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가 있는데요, 애리조나주는 전통적으로 애리조나주는 이번에 민주당이 앞설 걸로 예상이 되고 이길 걸로 예상이 되고, 네바다주는 공화당이 이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 달 조지아주의 연방 의원 결선 투표 때까지는 상원을 어느 당이 장악할지가 불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승리가 확정이 된 그 의석이 상원의 총 100석 중에 공화당이 49석, 민주당이 48석인 상황인데요, 만약에 공화당이 2석을 추가로 획득하게 되면 51석이 되니까 원내 과반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현재 48석인 상황에서 2석만 확보를 하게 되면 50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48석이니까요. 그러게 되면 51석이 아니라 50석만 확보해도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가부 동수일 경우, 즉 50대 50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상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합니다. 상원 의장이 캐스팅 보트. 그런데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당연직으로 겸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인데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직을 당연직으로 겸직을 하게 되어 있어서 50대 50으로 가부 동수이면 민주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거죠. 상원 의장 겸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50대 50의 의석만 확보해도 상원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현재 48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2석을 추가하게 되면 50석이 되니까 가부 동수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상원 의장 겸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상원을 장악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현재 49석인데요. 2석을 또 추가를 해야 51석이 돼가지고 과반을 확보해서 상원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2석을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공화당은 현재 49석에서 2석을 추가해야 51석으로 상원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현재 48석에서 2석을 추가해야 가부동수 상황을 만들어서 부통령 겸 상원 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2석을 추가를 하는 게 사활을 건 문제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미확정된 3개 주 중에 조지아주는 다음 달에 결선 투표를 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만약에 나머지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2군데가 남았는데요. 그 2군데 모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2석 모두 가져가면 가져간 당이 이제 상원을 장악하게 되는데, 반면에 하나씩 나눠서 가진다. 즉 현재 개표 상황에 봤을 때 애리조나주는 민주당이 앞서고 네바다주는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 하나씩만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공화당은 50석이 되고 민주당은 49석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상원 장악 요건인 공화당 51석이 안 되고 또 민주당 50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치러지는 조지아주의 연방의원 선거 결선 투표 결과까지 한 달을 기다렸다가 상원을 누가 장악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국 중간선거 상원의원 선거가 재밌게 박진감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풍납토성 나들목을 통과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마스크가 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미세먼지를 흡입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당초 언론들이 예상하기는 미국의 역대 88년 동안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여당이 승리하는 경우는 딱 3번밖에 없을 정도로 중간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해서 여당인 민주당이 쉽지 않은 패배할 것이라고, 즉 상원 하원 모두 패배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고, 특히 하원은 더더욱 민주당이 크게 패배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원은 예상했던 것처럼 공화당이 승리하고 민주당이 패배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에 반해서 상원은 초접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애리조나주하고 네바다주가 미확정인 상황이고, 양 당이 각각 한 석씩을 가져가면 결국은 다음 달 조지아주의 연방의원 선거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상원을 누가 장악하냐, 즉 민주당이 장악하냐 공화당이 장악할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너겠습니다. 그래서 상원이 하원보다 권한이 훨씬 강하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하원은 패배할 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상원이라도 장악을 해야 최소한의 국정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까지 장악을 해야 현 정부 집권당의 독주를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원 의원 결과가 중요합니다. 상원 장악을 어느 당이 하냐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상원은 하원에 비해서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트럼프가 탄핵에 이제 소추가 됐는데, 제 기억에는 하원에서는 탄핵이 가결됐는데 상원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하원은 트럼프를 탄핵하는 걸로 의결을 했지만 최종 관문인 상원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탄핵당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탄핵 소추도 1차적으로는 하원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2차적으로는 상원이 이제 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상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하게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셔서 최종 결정돼서 탄핵으로 물러나셨는데요. 미국은 하원과 상원 두 관문을 통과해야 탄핵이 의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상원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연방대법관 인준 권한 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준 권한을 상원이 행사를 합니다. 연방대법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대법관이 임기가 6년입니다. 6년 임기제입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종신제입니다. 종신제. 한번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연방대법관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대법관이 지명되냐에 따라 그 사법 체계에 큰 변동을 초래하는 게 미국의 연방대법관 제도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연방대법관 인준 권한 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준 권한을 상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원은 하원이 행사하지 못하는, 하원한테 없는 막강한 권한을 상원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상원을 어느 당이 장악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재 새벽 5시 기준 공화당이 상원 의원 49석, 민주당이 48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나머지 3석이 미확정인데요. 조지아주와 어차피 조지아주는 다음 달 결선 투표로 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확정 지역인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를 모두 가져가게 되면, 모두 가져간 주에서 조지아주의 다음 달 결선 투표의 결과와 관계없이 상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두 곳을 모두 가져가게 돼버리면 다음 달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가져간 당이 상원을 장악합니다. 반면에 한 석씩만 가져간다, 한 석씩, 조지아주와 네바다주를 각각 한 석씩만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다음 달 애리조나주든
내받아주든 한 석씩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 석씩만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상원을 장악이 미정이 되는 거고, 그럼 다음 달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할지 공화당이 장악할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하원은 예상대로 공화당이 장악할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할지 민주당이 장악할지 불확실한 초접전 박빙의 승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요. 마스크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썼었는데도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미세먼지를 좀 흡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미국 중간선거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즐거운, 보람찬,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감사합니다.